네, 용비어천가 125장입니다. 사실 용비어천가를 보통 1장, 2장, 125장밖에 안 합니다. 3장부터 124장은 저도 읽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진 않았고요. 저도 한 6장인가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거의 1장, 2장, 125장이어서 그래요. 사실 마지막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소름 돋는 거는 이게 125개나 있는 거야.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천세. 이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원래 이거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문은 이 천세가 없을 거고 정이 없었을 거고 한수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자 옆에다가 뭔가 안 써줬어. 뭐라고 합니까? 동우천시 한자표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동우천시 한자표기법 사용됐으면은 천세할 때 세는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정성?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진 않아요. 야, 용비어천가는 동우천시 한자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해줘. 하지만 우리는 동우천시 한자표기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용비어천가는 사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야수가 목련한테 얘기하는 그분이 있는데 양흉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냐, 동우천시 한자표기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맥락들. 자, 천세는 천세예요. 천년은 세월입니다. 천년. 또 이거 안 바꿨어. 펜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합니다. 지금 솔직히 12시인데 학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불쌍하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국어 공부 중세국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천세. 우는 위에요. 위에라고 해석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관역교사 의도 있었고 애도 있었고, 이거 관역교사 아니야? 근데 부사격조사 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사격조사가 진짜 많았어. 다양했어.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해석 보고 확인하든지, 해석 보면은 왜 애라고 돼 있어요. 만약 관역교조사면은 우의라고 적혀 있었겠죠. 위의라고 적혀 있었겠죠. 근데 이거 애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부사격조사예요. 의가 아니니까 그냥 의가 관역격이에요, 그냥. 근데 옛날에는 의를 관역격으로 안 쓰고 부사격으로 쓸 수도 있었다. 근데 이거 더 쉽게 이거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이거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위는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무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관역에서 쓰려면 이렇게 썼어야 돼. 우의 이렇게.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미 얘는 관역교사가 아니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세 위에는 천세 앞에 위니까 자기 조상을 의미해요. 전에 정도로 해석 많이 합니다. 전에 위에라고 해석해도 크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의 의미입니다. 그 비포, 미리는 미리예요. 정은 정이에요. 정하신. 한수북은 한강 물이죠? 한강이죠? 북쪽입니다. 한 리버. 갑자기 왜 북이 노스. 자, 이거 봐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높임 표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체 높임에 샤를 썼습니다. 시 샤 썼었죠? 선어음이. 여기서 샤 썼어요. 근데 네, 여기까지. 그래서 주체 높임에 샤 썼다. 한강 북쪽에. 누이는 누가 그 누적할 때고 누고요. 이는 착한 인자예요. 개는 10개 짜고 국은 나라 국자죠. 그러니까 덕을 쌓아 나라를 여셨다. 만들었다는 거죠. 나라를 여시어 개국하시어. 여기도 주체 높임 했습니다. 그렇죠? 샤 있어요. 나라를 여시어. 이 시랑 똑같은 거야. 여시다. 그렇죠? 정하시다. 그렇죠? 복년은 왕조의 운명, 왕조의 운세, 이 정도로 합니다. 복비 내놔라 할 때 그 복자 아세요?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주는 게 복비죠. 그러니까 점을 치고 나서 점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쳐봤더니 점의 연도,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운세가 가가 끝이거든요.
반침 시 썼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세종어제는 반침이 없어요. 그때 안 쓴 게 아니라 그냥 반침이 나오는 애가 없어서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있었는데 없었다. 너무 아파요. 가가 끝이에요. 복륜이 나라의 왕조가 주격추사 이했었죠? 받침 있으니까 이 있었어요. 이어주기 안 된 거는 한자는 이어주기를 못해요. 왕자 아니고 왕조가 가가 끝 없으시니. 자, 시가 나왔어요. 주체높음의 시. 중요한 얘기 몇 개만 할게요. 이 시는 지금도 쓰죠? 선생님이 없으시다. 선생님은 개념이 없으시다. 선생님은 어머니가 없으시다. 할 때 그 시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과 사용하는 주체높음의 모양새가 똑같아요. 샤는 다르죠. 지금은 샤 안 쓰니까. 근데 시는 똑같아요. 이거 잘 물어봐요. 삽잡잡도 지금 없고 이입도 지금도 안 쓰는데 시는 지금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모양새가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걸 잘 물어봐요. 왜냐면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수능을 따라해요. 내신은 없으시니. 그래서 수능 공부, 내신 공부, 내신 공부, 수능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자, 끝이 없으시니. 그러면은 이거 주체는 누굴 높여요? 뭐가 없으신 거예요? 주어를 찾아야 돼요. 복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욕 같지만 왕조를 높이고 있는 시입니다. 말하자면 주체가 왕조니까 왕조가 끝이 없으신 거니까. 그렇죠? 해석할게요. 얘가 정당성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세종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000년 전에 미리 정했어. 어디에다가 한강 북쪽에 정해졌어. 착한 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라를 여셔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당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말하자면. 자, 성신은 성스러운 신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래요. 근데 의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자, 니사샤도 할 때 니따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뭐 설명하면은 니따에다가 아가 결합해서 아도겠죠, 사실은. 그런데 말하자면은 얘가 모음사에 끼면은 시옷이 모음사에 끼면은 얘가 됐어요. 이게 불규칙에 나중에 불규칙과 연결돼요. 불규칙이긴 한데 이것까지는 나중에 자세히 할 때 할게요. 지금은 기본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뭐 안 돼 있다. 두음법칙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반침시옷 사용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일단은 성신이라고 해석할게요. 일단 직역 주격조사 1, 2, 3 얘 썼죠? 이으셔도 두음법칙 안 됐죠? 이으셔도 주체 높임에 샤 썼다. 그럼 주체가 누구야? 성신이잖아. 그쵸? 경천근민은 경천이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이 백성을 다스린다. 옛날에 왕들이 해야 될 업무였어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정치야 정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더욱이죠. 경청문 이렇게 쓰기 싫지. 이거요 이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부지런하셔야지. 그러니까 부지런은 의역한 거죠. 더욱 굳다 하겠죠. 이어죽게 된 거죠. 시다. 주체 높임 있죠. 겠습니다. 겠습니다. 갑자기 존댓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읍니다. 갑자기 쓰는 갑자기 존댓말 왜 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 볼게요. 하샤가 있으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 얘입니다. 성신이. 자, 성신이 이제 뭔지 알려줄게요. 후대 왕이에요. 왜냐면은 이으시잖아요. 누가 이어야 돼요? 왕을. 후대 왕이 이으겠죠. 세종 다음에 왕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후대 왕이 이으셔도 이 나라를 이으셔도 이어받으셔도
열심히 하셔야지 더욱 나라가 굳을 것입니다. 혹은 복년이 굳을 것입니다. 나라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 시와 이 시는 성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 굳으실 겁니다. 이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볼게요. 이는 상대 높임의 선어머럼이 이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렇죠? 비읍니다. 가 나온 이유는 이 이가 나와서입니다. 지금은 종결 표현으로 상대 높임이 실현되니까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존댓말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임금하 두 번째 안 된 거죠? 임금이여 아소서. 낙수는 낙수예요. 산행은 산행이고요. 사냥 정도로 해서 직역할게요. 가 있어서 하나빌은 비가 할아버지예요. 목적격 조사가 를 대신에 리을도 사용됐어요. 붙은 거죠? 를 대신에 리을 쓴 거예요.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의문형 가 판정 의문이네. 씨. 여기서 판정이 나오는구나. 판정 설명이. 나중에 해. 판정 설명 중요해요. 판정 의문에 따라서 아계열 설명 의문에 대해서 5개월 나오는 건데 나중에 합시다.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혹격조사라는 말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린이나 뭐 지후, 예린아, 지우야 할 때 아,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부를 호자예요. 부터 호칭할 때. 그러니까 부르는 말 명사 뒤에서 붙어가지고 부르는 말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혹격조사라고 해요. 근데 높임이면 어떨까요? 높은 사람을 부르는 거겠죠. 높은 사람한테 임금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요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뭐뭐이요 높임의 혹격조사다. 그러니까 부르는 말인데 높이는 뭔가 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 하 하면은 예린님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우 하 하면은 지우님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아십시오. 임금아 누가 알아야 돼요? 후대 왕이에요. 제가 2장에서 이거 용교청과 기본적인 거 설명할 때 용교청과는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도 있다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를 의미해요. 경천금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라면서 후대 왕들한테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임금님이요 아십시오. 너 알아야 된다. 자 낙수에 사냥가 있어도 할아버지만 믿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믿으니까 이거 이어죽게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it을 볼게요. 이 it은 상대 높임의 it이라고 했어요. 얘와 얘도 둘 다 상대 높임인데 얘는 평서문에는 it 쓰고 그래서 할이 이다 하면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할이 있까 하면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할이 있고가 돼야 되는 설명이니까. 뭐 어쨌든 이건 평서 얘는 의문일 때 이와 it을 구분해서 썼다 뭐 이런 얘긴데요. 얘는 누가 듣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가 청자가 눈이 나와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임금. 그러니까 얘가 높이고 있는 건 임금이에요. 임금님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을 거예요? 이거 서리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맥락은 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해하려면은 고사가 인용돼 있어요. 고사 인용이 뭐냐면요. 관동별곡은 한 10개 정도 인용돼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넣어서 자기의 말을 약간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문법적인 게 아니라서 태강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조상인 우왕이 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태강왕이라는 사람이 우왕이 너무 훌륭해서 이 우왕만 믿고
낙수라는 곳 가가지고 맨날 사냥만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태가왕 때 나라가 망했어요. 이런 얘기요. 임금님, 너가 태가왕처럼 낙수해서 사냥 가면서 조상님들만 믿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김구호 선생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김구호 선생님만 믿을 겁니까? 아니죠.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쵸? 네. 여기까지 판정 설명은 여기 판정 어문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실 분들 이해할 수 있죠. 판정 어문이기 때문에 예 아니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악의 어린 가가 사용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자세한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